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박상류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집에서 머무는 분들 중에 이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펫콕 쪽이라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있지만 직장인들은 재택근무가 다시 늘었는데 SNS 보면은 꼭 이렇게 집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고양이가 올라가서 업무를 방해하는 그런 고양이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하면 좀 불편하지 않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재택근무의 묘미가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료값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일을 더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펫콕 쪽, 펫은 영어 펫이고요. 콕 쪽은 아실 겁니다. 이런 게 덩달아 지금 늘어나면서 펫케어 산업이 성장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경제를 합성해서 펫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사료 또 의료 중심이었던 이 반려동물 산업이 여행은 물론이고 유통업계, 제약사까지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슈픽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정부가 동물을 생명체로 보호, 또 존중하는 쪽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반려동물 가구가 정말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해마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계된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입니다. 전년 대비 47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자, 이를 인구로 환산을 좀 해보면요. 약 1,500만 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반려인구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 현상을 더욱더 가속화했다는 분석입니다. 재택근무와 같은 언택트 라이프가 일상화되고 또 코로나 블루로 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이 늘면서 혼자 있기는 이제 조금 힘들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 입양을 선택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구가 느는 만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이 반려동물을 위해 관련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위해서라면 내가 버는 모든 돈을 다 그냥 쏟아붓는 분들도 계십니다. 집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고양이를 모시는 집사가 된다라고 해서 집사라고 보통 일컫는 분들이 있어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데 요즘은 집사는 집사하느라 집 못 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냥 말장난 일종의 언어 유희긴 한데 대충 이해는 되실 겁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자,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펫코노미 시장 규모가 2015년 1조 9천억 원에서 2019년 3조 원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2027년이면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집콕 쪽이 늘면서 반려동물 용품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산업은 타격이 컸는데 그래도 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상승세를 타니까 유통업체도 탐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발빠르게 움직이죠. 또 우리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유통업계 반려동물 시장 선점을 위해서 몸집 늘리기에 나서는가 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편의점 CU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전문 제품까지 직접 출시를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반려동물 용품 구매가 활발해지면서 편의점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어디 멀리 애견샵이나 애견용품 아니면은 반려동물 용품도 안 가도 되는 거죠. 자, 올해 상반기 반려동물 제품 매출 정년 동기 대비 48.7% 성장했는데 지난해 전체 매출 신장률인 30.5%를 훌쩍 넘긴 기록입니다. 특히 지금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요. 반려동물 전문몰 업계에서 1위 기업을 인수를 하고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이전부터 반려동물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서 자회사 반려동물 전문몰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몸집이 아주 더 커진 겁니다. 다른 대형 유통 경쟁사들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자, 이미 반려가구 회원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던 이마트와 롯데마트 역시 서비스 다각화에 나섰습니다.
이 과거 펫 산업과 달리 이제는 단순 판매에 집중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24시간 케어를 해주는 토탈 서비스 전화 상담까지 해주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소비자와 접점을 더 늘리고 있는 이 마케팅을 펼치는 겁니다. 네,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끝까지 가족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왜 우리 가족들끼리 영양제 먹잖아요. 네. 근데 이 반려동물 영양제도 또 따로 챙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영양제 잘 안 챙겨 먹는데 네. 지금 동물의약품 시장 정말 급성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해외 브랜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면서 잠재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유명 제약회사들 다수가 지금 반려동물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은 각각 반려견 치매약, 당뇨병 치료제를 출시를 했거나 임상실험 중에 있고요. 또 종근당은 반려동물 영양제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에 향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미래 황금알 산업으로 지목되는 만큼 앞으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뭐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관련 상품도 많아지는데 반려동물 관련 용품이나 이용 서비스는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는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키우는 반려인을 이른바 호구로 생각하는 업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낳아서 지갑으로 모셨다. 이런 문구가 이제 흔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지갑을 잘 연다는 소문, 뭐 이런 게 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이름이 붙기만 하면 별것도 아닌 그냥 이만한 방석 하나, 요만한 간식에도 앞에 뭐 프리미엄, 골드, 유기농 이런 게 다 붙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발음이 쉽지 않은 펫텍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자,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소화를 도우려고 락톡스 성분을 제거한 우유의 경우에 사람이 마시는 제품보다 반려동물용으로 나온 우유가 3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삼계탕도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먹는 것보다 2,000원에서 3,000원 더 비싸게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당장은 이익을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면 네. 이런 행태가 오히려 이 산업 성장에는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싸면 안 사요.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자, 이런 바가지 상술 반짝 매출은 뭐 줄 수 있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요. 업체 신뢰도를 확 떨어뜨립니다. 인터넷 모임 카페 등이 활발해지면서 제품 정보 한 10분이면 다 얻을 수 있고요. 이게 거품이냐 아니냐 전문가들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걸러내고 추천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술로 버티는 건 뭐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오래가기 힘들거든요. 뭐 당장 사료나 또 습식 제품에서도 성분 조금이라도 속였다가 광고를 하면 난리가 나죠. 덜미 그대로 잡힙니다. 반려인들의 얼마나 무서운데요. 또 바로 불매운동으로 이뤄져서 사업이 어려워진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무허가 반려동물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일도 많이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반려동물 몸을 씻을 때 살균수를 생성해 준다는 제품 13개 가운데 1개만 빼고 12개가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판매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관련 산업과 산업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켜서 종국에는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급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속에 진짜 알맹이는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업계 간 활발한 경쟁을 통해 기업도 살고 또 반려인들도 행복한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박상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